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서 큐레이션한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을 여러분께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책들이니까 어떤 책들일지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교수님부터 어떤 책들인지 한 권씩 소개를 좀 해봐주세요.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라는 책을 골랐고요. 하나는 루스 랜들의 활자 잔업극, 이 두 권의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권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축의 시대는 사실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종교들의 어떤 근원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한 200년까지 주요 종교들이 원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유대교, 힌두교, 불교, 서양의 어떤 종교라고 하기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의 철학,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 동양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대한 그 시기를 이 저자는 축의 시대라고 불렀는데요. 그 시대에 우리 인류가 만든 이 축의 시대의 이 철학의 원형이 뒤에 나오지만 그 이후 우리는 그 시대의 통찰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시대에 얻어진 그 통찰이 다 다른 지역, 다른 형태의 종교, 다른 문화, 서로 소통도 별로 없는 데서 이루어졌지만 다 똑같은 생각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종교의 근원은 사실 같았다는 걸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많은 감동을 느끼기도 했고, 일단 이걸 종교적인 서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 방대한 책이라 제가 한 가지만 포인트를 얘기하자면은 이 모든 이 축의 시대의 깨달음이랄까, 이들의 통찰의 핵심은 거대한 비극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비슷한 깨달음들을 얻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복수를 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는 그런 아주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현자들이 공감과 자비의 영성을 설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주의와 탐욕, 폭력과 무례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죽이는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말을 하거나 성마르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 축의 시대의 모든 현자들은 자비를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서든 전 세계로 관심을 확대해야 했다. 축의 시대에 얻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일치된 결론인데요. 이들이 인류의 정신적 탐구 결과가 똑같았음을 웅변적으로 증언한다. 그래서 이 점은 사실 굉장히 과거에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 인류에 관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깊은 수준에서는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나를 확인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는 종교의 모습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종교들이 시작될 때에는 거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그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공감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깨달은 가장 위대한 통찰이었다는 것을 책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 싸우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가 또 싸우고 다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약간 그런 거의 반복이 아닌가요, 반복하는 역사가? 거죠. 네, 반복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책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시길.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실 이 책은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첫 번째 문장과 이 책에 대한 해제를 제가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유니스 파치먼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기 때문에 커버데일 일가를 죽였다. 본인이 문맹이기 때문에 가족을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는 나머지 내용은 강렬하다. 왜 이렇게 몰살시켜야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찾아가는 맛이 있는 소설이라 제가 스포일을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장정일 작가님이 쓰셨어요. 뭐라고 이 해제가 시작하냐면은 루스 랜들의 활자 잔혹극을 읽게 될 독자들은 모두 행운의 독자들이다. 와, 그 정도로 하고 시작을, 무조건 읽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 문맹 상태에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문맹이 거의 없어서 이제는 거의 없어서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하고 파티하는 장소에 내가 놓였을 때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주인공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문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식, 지적 수준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지적 능력과 관련된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결여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느낄 어떤 감정을 그 가진 사람들,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인정하고 공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이 문맹일 거라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물어보는데 저기 있잖아요. 뭐 저기 보세요. 저 셋이네요. 뭐 그러면 이 사람은 5사람한테 물어본 끝에 저기 셋이네요 하는 순간 셋이구나. 5사람까지 물어볼 때까지 한 거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13번째 물어보고서야 자신의 기차를 이제 어디서 타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저희가 어떤 거는 이미 그 차별이 벌어지고 있고 다양하다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어서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경우도 많은데 어떤 거는 이제 그걸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문맹보다도 이제 문해력이 문제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은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본인이 그걸 몰라서 분석 못하거나 이해 못하는 상황인데도 남한테 물어보기를 꺼린다면 이제 비슷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 저는 뭔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아니 그것도 몰라? 넌 그거 공부 안 했니? 너무 고등학교도 안 나왔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또 한 가지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 그건 다 납득이 되게 만드는 책이니까 너무 궁금하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을 보면 문해력 문제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인데 글에 대한 문해력만 이제 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제는 글에 대한 문해력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어떤 다른 콘텐츠에 대한 문해력까지도 필요한 시대인데 이런 문해력을 기르는 환경에 있어서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면 그게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일 때도 있고 혹은 다른 이제 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문해력 없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재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궁금해요. 보세요. 네, 이거 오늘 왠지 집에 가는 길에 한 권 사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세랑 작가님의 추천작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는 앤드류 숑 그리어가 쓴 소설 레스와 수지 그린이 쓴 나의 절친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스는 일단 가장 소리내어서 많이 웃은 소설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조용히 웃지 이렇게 빵 터져서 웃는 그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설을 읽다가 전 정말 소리내서 계속 웃었던 기억이 나서 골랐고 근데 작가님은 언제나 소리내서 웃으실 것 같아요. 좀 다루는 편이긴 해요. 제가 좀 다루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빈도수가 높았다. 네. 그다음에 이 책은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읽어야지 하고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제일 오랫동안 생각이 났던 책이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머릿속에 남는 책이구나. 이렇게 어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이렇게 남는구나 싶어서 두 권을 골라보았습니다. 레스는 주인공 이름을 레스로 했으면 작가가 약간 의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명하지만 아주 유명하지 않은 되게 애매한 지점에 있는 작가예요. 젊었을 때는 로버트라는 되게 유명한 시인의 젊은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프레디라는 또 자기보다 한참 어린 청년의 연인입니다. 연애의 세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한참 로버트를 사랑했을 때 이제 나이 차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헤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젊은 연인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놓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는 이제 모두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혼인평권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젊은 연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떠나 보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청첩장은 좀 심하지 않나?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쟤랑 오래 사귀었었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되게 꾀를 부려서 그 모든 초청장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어디 뉴욕에 있는 문학 행사 사회자, 전 연인 로버트를 기리는 행사.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전 연인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남의 생일 파티, 뭐 독일에 가서 문학 강의, 뭐 사막 여행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이제 비행기 값과 숙박비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되게 그런 치졸한 면을 잘 보여줘요. 이렇게 돈 계산을 막 해가지고 가진 재산은 별로 없지만 살아남아서 연인을 떠나보내는 이 실현 상태를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떠돌기 시작하는데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은 SF 작가도 아닌데 SF 작가랑 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우주인 분자를 하기 원해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 상대방이 되게 유명하니까.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행사장에 갔는데 자기를 못 알아봐서 내가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장면 제가 기억하는데. 전 연인인 로버트한테는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 도착해서 이 로버트를 기리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상대편 출연자가 그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불륜으로 헤어졌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진짜 정말 비명질렀다니까요. 저 읽다가. 그래서 혼인평건이 있는 사회는 이런 더 박살나는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겠다. 물론 행복하게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박살나는 사랑 얘기도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작품을 너무 이입을 했던 게 제가 같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현을 당해서가 아니라 어떤 제주도의 호텔에서 숙박비와 비행기 값을 대주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행사를 다 잡았거든요. 그거 맞춰가지고 가는 김에 도서관, 뭐 카페 다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기사로 했는데 아빠 병이 나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의 이 치졸함이 이 작가의 그 치사한 계산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너무 되게 재밌었던 거죠. 대기업에서 비행기표를 줄 때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쪼잔한 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전해서 너무 재밌는 소설이었던 거예요.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계기도 좀 되게 그런 쪼잔한 마음 때문이었는데, 어떤 모 패션 브랜드에서 전 세계 작가들을 이렇게 모아서 캠페인을 했는데 나는 뽑혔는데 같이 뽑힌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봤다가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 발견하게 된 상황과 이 책 속의 상황이 너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다른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정말 모든 상황이 박살나는 소설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디, 캐릭터스를 원하시는 분께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절친 같은 경우는 표지가 정말 귀여운데 이게 문화사 책이에요. 역사책, 미술사책 좀 합쳐진 성격의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개에 대한 작품들을 쭉 훑으면서 정말 선사시대 작품부터 쭉 그 남아있는 뭐 조각이나 그림이나 뭐 벽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의 작가들까지 넘으면서 개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를 살피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해지려고 하면은 되게 귀여운 그림이요. 딱딱해지려고 하면은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좋다. 네네.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어려운데 넘어가면은 귀여운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읽었던 책인데, 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축이 중심이었던 사회에서는 정말 개들이 인류의 초기 생존을 지켜준 거예요. 되게 혹독한 그 시대를 개들과 인간들이 어떤 계약을 맺어서 버텨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존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쪽에서 이제 계약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생존하고 같이 존중하고 거의 개를 영혼의 인도자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문명을 이룩하고 배부르고 하니까 이 관계를 굴절시키기 시작한 거죠. 품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1,500마리씩 키우면서 마음에 드는 형질이 나올 때까지 500마리씩 죽이고 다시 낳게 하고 500마리씩 죽이고 다시 낳게 하고 했던 거예요. 학살로 만들어진 게 품종이었구나라는 걸 읽다가 알았어요. 사실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굴절된 관계를 어떻게 펼 것인가가 이제 미래의 질문인 것 같고, 문화를 얘기할 때 인간 중심주의에서 약간 벗어나야겠다. 그건 과학자 선생님들이 사실 더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닌데도 이 책을 읽고 나니 그것에 대해 되게 오래 생각하게 되는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가벼운 질문들과 무거운 질문들이 다 같이 있고, 무거운 질문들이 좀 힘들어지려고 하면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끝까지 되게 정말 끝까지 즐겁게 읽은 책이어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두 권의 책을 이제 두 분께 좀 영업을 해볼까 싶은데요. 캐시 박홍이라는 아시안계 미국 시인이 쓴 에세이인데요. 제목이 마이너 필링스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소수자적 감정, 소수적 감정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사회에서 소수자에 속했을 때 느끼는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답답한 그 감정들을 너무너무 섬세하면서도 꼼꼼하게 잘 쓴 그런 글이에요. 아시안계 미국 여성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면
주변에서 이제 아시아인임에 대한 시를 써야 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외통수잖아요. 써도 너는 그러면 아시안 여성이니까 그런 시밖에 안 쓰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안 쓰면 너는 왜 너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런 주류 시에 편입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시안이 하는 네일샵에 갔는데 미묘하게 나한테만 불친절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아시안이고 이 사람들도 아시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불친절함을 받는 게 내가 아시안이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 부제가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라는 게 부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이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느낌일지가. 이런 거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고, 이게 인종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소수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소수자들이 항상 그 양쪽의 딜레마, 그 외통수에 항상 갇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그런 책이고, 정말 많이들 아마 공감하면서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백인성을 인종적 범주로 인식하지 못하는 백인 평론가들과는 달리 나는 백인성이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를 쓰고 북토크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은 청중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백인이 거의 대다수인 곳들이 있는 거예요. 가면은 그 백인성이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다 백인이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백인성이라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소수자에게만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들?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의 뭐 저자들에서 모아서 책을 착 썼는데 다 남자야. 이 책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 남성성이 보이는 거죠. 그 책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않는 사람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세계의 차이 같은 것이 그런 측면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요. 방송에 가도 네. 과학자가 소수자거든요. 아, 그죠. 문학상 심사 가면 장르 작가가 한 명이에요. 아. 그리고 절대 여기서 심사 이길 수가 없어요. 나만 딴 얘기하네. 사람 장소한 데는 이 책의 좋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정말 이 책은 인류학자 김연경 작가가 쓴 책이고요. 결국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어난 순간에는 인간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인간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인간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후천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다수가 누군가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회에서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생각하고 인간으로 취급하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서로 인간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고,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 이 사회에서의 자리를 제공하고 지위를 제공하고 그 사람을 환대할 때만 서로가 서로 인간이 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100의 인간이 아니라 한 50 정도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기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책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타자를 받아들이기를 되게 무서워하고, 피해자 전당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타자에 대한 환대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절대적 환대가 타자의 영토에 유폐되어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일, 그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일,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자리를 주는 일, 즉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회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자리, 장소를 마련해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환대가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환대는 실로 우정이나 사랑 같은 단어가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정이나 사랑의 조건이 서로 인간이어야 우정을 맺을 수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예시로 드는 게 거린과 친구가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환대하는 일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영업이 좀 됐나요? 안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진심의 영업을 했어요, 네, 제가 지금. 네. 이거 절대 이기고 지고가 아닌데 왠지 이기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 약간 선택받고 싶다,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 그러니까 괜히 처음 했어. 손해본 느낌이야, 손해본 느낌. 제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저쪽부터 이렇게 자 마지막에 해봤어요. 일부러 표지가 귀여운 거 골랐어. 여러분 색깔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책을 골라본 거니까요. 6권의 책 다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들 골라주신 거니까 좀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책 추천도 해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골라온 책들도 보면은 장르가 또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 함께 읽어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큐레이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악 분야에서는 고상지, 이랑, 고영열 이렇게 세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영상 분야에서는 무비건조의 네 분이죠. 주성철, 배순탁, 이화정, 김도훈 이렇게 네 분이 또 큐레이터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의 큐레이션은 또 어떤 작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지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서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저의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 됐는데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정말 빨리 가서 메모를 다 해야겠다. 리스트에서 보고 싶은 책들을, 영화들을, 음악들을 다 메모해야겠다. 그러면 또 1년이 되게 금방 가지 않을까 이런 되게 설렘이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오고 또 책을 고르는 기회가 오면 뭐가 되게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대와 열림의 느낌을 잊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겠다.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아, 그니까요. 너무 빨리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아서 좀 약간 어리둥절할 정도인데 역시 김겨울님이 책을 잘 파는구나.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를 이기실 수 없어요. 다시 느끼게 됐고 정선 작가님 역시 언제나 이렇게 웃음에 가득 찬 모습이 언제나 보기 좋아서 참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좋지만 일단 이 취지가 너무 좋은 거라 문화 다양성 말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책도 좋고 취지도 좋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책도 있고 하니까 다들 보시길 바라고요. 이 책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하셨으니까 맨 이제 잊지 마시라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겨울서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